사실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은 죽음의 공포, 또 굉장히 심한 불안이지만은 공황장애는 비교적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병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인지행동치료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요, 우리가 한 치료 성공률이 80에서 90%에 이르고요, 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데요. 그러나 치료를 하지 않고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만성화되면 40에서 80%에서 한 우울증, 또 20에서 40%에서 알코올 중독 등이 합병되고요. 또 심하면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의 우려도 있고 치료도 어려워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이제 인지치료 말고 오늘 약물치료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공황장애의 어떤 약물치료의 일반적인 목표는 일단 그 공황 증상을 감소시키고요. 또 공황 발작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황 장애로부터 완치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주요한 약이 항우울제인데요. 대개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자기는 공황장애로 진단받았는데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 왜 항우울제를 먹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항우울제는 이름이 항우울제지만은 실제로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울한데 듣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 공황장애의 이 공황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입니다. 공황을 근본적으로 예방시킬 수 있는 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황장애의 원인을 말하면서 층반의 이 불안 공포 반응, 또 변형계, 과민성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어떤 층반과 어떤 변형계 부분의 불안의 과민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줘서 공황 발작의 횟수나 강도를 예방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항공황제는 약물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항공황제에서 항우울제죠. 이 항우울제가 다만 이제 약을 먹고 약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한 2에서 3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상 현장에서는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항불안제도 초반에 같이 첨가를 합니다. 이 벤조디아제핀 항불안제는 빠르게 공황 발작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벤조디아제핀은 예방 효과보다는 증상 자체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항공황제로서의 항우울제가 작용이 좀 잘 되고 나면 한 2, 3주가 지나고 나면 항불안제 사용은 점차 줄이면서 항우울제만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지행동 치료가 같이 이제 병행이 되어야지 나중에 충분하게 유지기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약물을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대개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는 이 증상을 안정시키는 어떤 약물 기간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요. 또 중기 치료는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약을 바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기간을 보통 6개월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감량시켜서 끊는 단계를 한 3개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이 정도 하는 것이 우리가 재발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러한 어떤 치료의 이 기간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고 혈당이 떨어졌다 그래서 바로 약을 안 먹는 건 아니죠. 제일 초반에 당뇨병 기준이면 약을 이제 정확하게 본인의 혈당이 잘 떨어지는 약의 종류와 용량을 선택해서 그것을 잘 먹고, 그래서 그걸 유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하면서 약을 감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되게 우리가 항우울제, 그러나 항우울제가 항공황제제도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이제 SSRI라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제제를 많이 쓰는데 주로 플록세틴이라든지 파록세틴, 설트라린, 에스시탈로프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간혹가다 우리가 벤나팍신이라든지 또 데스펜나팍신이라든지 둘록세틴이라든지 밀란시프린 같은 또 세로토닌, SNRI, 세로토닌, 노레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아제팜이라든지 로라제팜이라든지 알파라졸람, 클로나제팜 등등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신체적 증상, 공황 발작 시 신체적 증상,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베타 수용체 차단제인 프로프라놀이라고 그 약을 이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약물 치료. 그러면 지금 그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 그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항우울제 제목이 지금 항우울제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 깜짝 놀라요. 난 우울증 아닌데 항우울제가 항공황제제도 됩니다. 네. 항우울제가 항우울제, 항공황제제 말고도 몇 가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듣기는 333이네요. 증상을 안정하는 약물 363. 3? 363. 63. 그럼 3개월은 증상을 안정하는 약물 치료에 집중을 그렇죠. 하고 중기 치료에서는 약물을 줄여주면서 유지. 유지. 초반에는 이제 네. 급성기 치료, 1단계 치료는 네.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맞추고요. 3개월. 네. 근데 대개 3개월보다 빠릅니다. 네. 네. 대개는 고황장애는 증상 없애는데 2주에서 4주면 끝납니다. 2주에서 4주.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3개월로 이제 그거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간.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알맞는 약과 용량을 정하는 시간을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상이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를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게 6개월. 6개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이렇게 감량해서 감량해주면서 끊는 게 3개월. 그 마지막 3개월에는 인지 치료를 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인지 치료를 해도 되는데요. 네네. 초반에는 환자분이 그 공황 증상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가 결국 교육이잖아요. 잘 안 들려요. 막 불안한데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공황 증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인지행동치료를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기간들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으로 따지면 혈압이 너무 높으면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혈압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고혈압이 있을 때 적절한 약물과 적절한 용량을 맞추고 좀 안정 시기가 되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설명해서 같이 병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그 약물을 감량시킬 수도 있고 또 완치에 빨라지는 것이죠. 근데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는 앞서 첫 번째 질문처럼 약물에 중독이 되니 기타 등등 그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 약을 먹게 되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을 이야기하면 약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병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공황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이제 중기, 초기 증상 유지가 되는. 어떤 거 말이죠? 인지행동 치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시기.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그 급성기 증상이 없어지는 게 3개월인데 보통은 한 달 내로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후부터 인지행동 치료 하죠. 그러니까 유지 단계 들어가는 초입에 초입에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앞에 게 단축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하셔주신 네. 건가요?